잔이 없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니료에 대한 것으로. 재료죠. 재료에 대한 재료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갤러리가 자사 차오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차를 마시는데 도구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차를 우리는 이런 포차 문화가 현재 음차 문화에서 대표이고, 그래서 그 포차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차를 우리는 주전자, 차호. 국내에서는 그걸 이제 다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하고 호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 양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차를 우린다는 의미에서는 호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음차 문화에서, 그러니까 음차 문화에서 현재 포차가, 그러니까 차를 우리는 게 가장 많은 모습들이고, 그래서 차를 우리는 데에서 약간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제 차호인 거죠. 그래서 차 도구를 다루는 이제 갤러리 입장에선 차호 가운데선 특히 이제 포차 문화에서 한 600년 역사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사차오를 좀 다루고 싶었던 건데, 이 자사차오를 다루는데 이제 몇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관점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유통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유통하는 사람, 이거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각각이 이 자사차오에 대해서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가중치를, 이건 내가 작가는 만드는 입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둬서 이걸 만들어 나가지? 이런 게 있을 거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중심축이 있을 거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든 차를 우리거나 아니면은 이걸 보고 관상이라든가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가치에서 사용자 어떤 판단들이 있을 거고, 그런 서로 상이한 입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사차오는 기본 정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세 입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도자기니까, 도자기 양식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국가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도자기에 대한 그 국가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국가적인 규정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차를 마시는 입장이니까 차를 마시는 입장에서 이 자사차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자사차오를 보는 데 있어서 뭘 이제 중심에 두고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작가하고 만드는 사람들하고 조금 공동 분모, 그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국가적인 어떤 정의에서 그런 거죠. 이건 자사차오는 차를 우리는 그릇이긴 한데, 이 차를 우리는 그릇으로서 자사차오를 도자기에서 도기와 자기 영역 중에서 이제 도기에 속하게 하죠. 그래서 자사도기라고 부르죠. 중국에서 이 자사에 대한 그 국가적인 규정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자사도기로 규정을 하고, 이게 차를 우리는 조건에 맞는 나름대로 어떤 그 규정이 있죠. 이게 도달한 나름대로 어떤 도달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사라는 재료,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차를 우릴 수 있는 도자기. 대신 이건 도기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흡수율, 함수율, 그 다음에 통기성, 이런 부분들 조건이 있고, 그리고 차를 우린다는 의미에서 이 차오에서 이게 차를 따를 때, 이게 이제 차를 따를 때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때 출수의 정도, 출수의 시간, 그리고 이렇게 이제 90도 가까이 기울었을 때 뚜껑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든가 하는 어떤 디테일한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 통기성과 함수율을 위해서 그 자사가 갖고 있는 재료의 어떤 그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성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과 물리적인 구조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통기적인 조건이 구현이 된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소성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드는 작가와 유통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 자사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판단하고 그러겠죠. 만드는 사람,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사용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선택을 할 테니까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자사차오 작품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제 유통하고 선택하고 사용하는 만든 것을 그 흐름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큰 건 그러겠죠. 일단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겠죠. 조형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고 이 조형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선택하는 이 자사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겠죠. 그 재료미가 있겠죠. 이 재료, 그러니까 조형이 있으면 그 디자인한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그 물질적인 재료에 해당되는 자사 재료를 선택할 거고, 니료를 선택할 거고, 그것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소성해서 작품을 완성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조형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질감을 포함해서, 그 자사 재료가 갖고 있는 그 특성, 그리고 마지막에 소성을 통해 가지고 그 색감과 질감, 그것이 주는 느낌,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소성이라는 부분을 빼고 나면, 이게 소비자라든가 작가라든가 유통, 이 세 가지 입장에서 가장 중심축이 어떻든, 이 조형과 그 재료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작과 소송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부분들이 구현됐지라는 부분들은 이제 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자사차오라는 그 이름에 담긴, 그러니까는 자사차오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입장은 세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차를 우리는 실용적인 도구로서,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서, 나름대로 그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을 거고, 그게 기본 공예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 그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차를 우릴 수 있는 주전자, 이게 자사차오인데, 이 자사차오라는 부분들을 구현할 때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아까 말한 그 호를 이루는, 차오를 이루는 어떤 조형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작가가 구현해서 제작을 해서 소성을 해서 완성한 이 작품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제 가중치를 둘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예 과정에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자사차오라는 부분은 도자기 양식에서 이제 백자나 청자나 분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자사가 갖고 있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1차 물질적인 조건에서 자사에 대한 어떤 가중치,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이게 약간 이제 출발선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보고 고르시는 분도 있고, 재료를 보고 고르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 용량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이제 고르는 건 이제 가장 기본이겠지만, 가면 갈수록 가중치가 두는 부분이 일단 자사 재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자사라는 이 광물, 그러니까 광물이니까 돌이니까 이렇게 이제 돌이죠. 돌인데 이런 돌 자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걸 이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자사라는 돌이 자사니라는 진흙처럼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사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하고 현재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이 자사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부분이 약간 이론과, 그러니까 원론과 현실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 입장에서, 이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자사 이 재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광부라든가 재련하는 사부들의 입장, 그 다음에 이 차오를 만드는 작가들의 입장, 이 연속성에서 이제 자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서로 이제 과정이 다르니까 단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자사차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사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독특함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독특함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번 걸러지지 않으면 이게 또 환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자사라는 재료가, 그러니까 자사차오라는 이 도자기 영역이 다른 도자기하고 좀 독특하니까,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건데, 왜냐면 되게 그릇은 돌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드니까, 흙으로 만들어야지 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날카로운 그런 원시적인 속성들을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한 흙의 상태로 바뀐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릇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독이든 자기든 대개 흙을 갖고, 흙으로 된 재료를 갖고 쓰는데, 자사는 어떻든 붉은 빛을 띠는 돌이란 말이죠. 이 돌을 재료로 삼아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뭔가 이게 독특하다라고 이제 찬사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적으로 차의 그러니까 통기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차의 향미를 살려주면서 또 그 보온도 잘 되면서 차도 잘 우러나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그 자사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과 물리적인 특징을 아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우리 언제나 이야기를 한 것처럼 600년의 역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자사라는 재료가 끊임없이 변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이컵을 쓰면 나무가 없어지지만 도자기를 쓰면 산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싱에서 발행된 자사라는, 그러니까 이싱 도자박물관의 자사 재료를 구성한 근거가 된 책이거든요. 여기에 자사에 대한, 그러니까 원론적이면서 역사적인 소개도 하고 있고, 현재 그 자사에 대한 이게 현황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이싱에서 채굴 됐던, 아니면 채굴 하고 있는 광사인데, 사실 대부분이 지금은 금지돼 있어요. 폐광돼 있어요. 네. 재료 캐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싱의 수많은 산들이 지금 이렇게 담이 된 거죠. 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차가 왜 이싱에서 등장했을까라는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왜 이싱의 자사를 높이쳤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국가적인 규정 그 부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 도구로서의 자사차오의 그 특징, 그 자사차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사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규정,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상황, 자사라는 재료, 그리고 그 현실 상황 이전에 이제 물론 그 자사라는 돌을 어떻게 흙의 성질로 바꾸어서 이 도자기 재료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자사라는 재료가 그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정말 차의 향미를 잘 살려주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살려주는가, 이것도 약간은 원론이 될 수도 있고 현실도 될 수도 있죠. 이 부분들. 근데 크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든 자사차오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싱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통하는 입장도 약간은 이제 중복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그것도 21세기에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자사차오, 그러니까 자사라는 재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싱이 자사가 이렇게 저렇게 무수한 산들이 담이 됐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자사라고 하는 이 광이 저 뒤에 보면은 원광들이 다양한 색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 자사 원광으로서 원래의 광산에 있는 그 돌로서 저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 원광은 또 얼마나 있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차를 마시는데 저 자사라는 각각의 재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내가 우롱차를 마시려는데, 홍차를 마시려는데, 보이차를 마시려는데, 그러면 어떤 재료하고 서로 어울릴까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디의 산지에 어느 원광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신뢰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울리는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비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러면 작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사차오라는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디자인을 할 거고, 그 디자인에 어울리는 재료를 선택할 거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서 제 온도에, 적정한 온도에 잘 구워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구성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작가 입장에서 재료 선택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작가 이전에 이 돌을 캐는 광부들, 그리고 광부가 그 돌을 캐면은 그 돌덩이를 이렇게 진흙과 같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진흙과 같은 자사 재료로 만드는 사부들의 또 역할, 그들은 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재료만 따져보더라도 광부들의 입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돌덩어리를 흙의 성질로 바꾸는 재련하는 사부들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은 자기가 디자인하는 그 차오와 어울리는 재료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그 재료를 다룰 거고, 그 재료를 그 흙의 성질로 돌아갔으니까 이것을 다시 돌의 성질로 가게끔 소성하는, 그러니까 작가가 소성할 수도 있고 소성하는 사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 불의 정도, 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오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재료는 통기성이 어느 정도네, 그리고 이 재료가 갖고 있는 화학적인 성분은 어떤 것이 있다네,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차하고 어느 정도로 어울리겠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어가면 한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물질적인 재료로서 자사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데, 이제 한 곳에 머물면은 이야기가 또 이렇게 너무 길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자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정,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작품으로서, 아니면 차를 우리는 이 그릇으로서의 차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다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어떻든 우리는 차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질문을 이 돌에서부터, 원광에서부터 재련하는 사부들, 만드는 작가들, 그리고 소성하는 과정까지 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자사라는 재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차를 우릴 때 그 자사라는 재료가 특징을 구현하는지, 이 부분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부분,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원광일까, 그리고 원광이 아닌 다른 재료들은 정말 나쁜 걸까, 그리고 이 재련하는 부분에서 뭐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왔으니까 이 재료를 다루는 비방이면 비방이고 방법론들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지금은 자사 색감이나 질감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헤아릴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학기술의 도움일 거고, 경험의 도움이, 진화, 발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살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서론이면 충분하거든요. 서론이면?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알고 있어도 뭔가 차를, 그렇죠. 왜냐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차오를 선택하는데, 제가 보이차를 마시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보이 숙차를 마시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오, 어떤 재료가 적정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파는 분들은, 아니면 작가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실용적인 것에 아울러서 이 재료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조형의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사차오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좀 서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대화, 소통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관점이 있다. 재료가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칠 수 있고 재료라는 그 뭔가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데 하는 분에게 내가 나의 조건을 얘기해서 이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네. 말해서 맞추면 충분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 관점 소통이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차오를 파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차오를 구경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사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관점만 정립하면 좋겠다. 정립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던 그 이야기만으로도 약간 서론이긴 한데 그 서론만으로도 그 서론을 나의 어떤 차오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관점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사라는 건 돌이다. 붉은 빛은 돌이다. 근데 거기에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있고 그것까지 다 알면 좋죠. 근데 어떻든 대략의 관점을 잡고 그 차를 우릴 수 있는 그 통기성의 조건, 그 다음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차의 종류, 그리고 작가가 이렇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조형적인 의미, 선택된 재료의 조건, 그 다음에 만든 과정, 그 다음에 소성의 어떤 결과물, 이 부분은 어떤 작가와 어떤 판매하는 분의 이제 역할이니까 그걸 설명해야 될. 그러면은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이 입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도자기라는 게 전문적인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돌은 정말 전문적이죠. 일단 광업이잖아요. 광부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관점을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이게 소론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일단 앞에 부분으로 두고, 약간 이제 진일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라는 건 붉은 빛을 띠는 돌이고, 여기에는 다양한 화학적인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도자기 재료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자기 재료 중에서 가장 흔한 게 규소, 이산화 규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성분들이 있는 거죠. 뭐 고령석도 있고, 그 다음에 장석도 있고, 석영도 있고, 운모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자사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색을 좌우하는 것. 그걸 이제 산화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철의 함유량이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화철만 많으면 그러니까 도자기가 되려면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료가 흙이 됐든 아니면 돌이 됐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건 가소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소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면 또 흐물흐물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태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화 가능해야 되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탱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를 구성하는 화학적인 성분들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돌이었든 흙이었든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구성 성분,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 물리적인 구조가 달라지면 이 부분을 유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든 자사는 알갱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성이 좌우하지만 알갱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사는 이식만이 아니라 중국 도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제가 이싱이 있으면 이싱이 강소성 남쪽이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성이 만난다고 그랬는데 안이성과 절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성이죠. 저장과 안이성과 장수성. 요게 만나서 여기에 이제 이싱하고 비슷한 광층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경덕진이 있는 강서성, 거기도 자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붉은 빛이 띄는 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화학적인 성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성이 있는 돌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싱의 자사였을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자사와 비슷한,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으로 비슷하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뭐였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화학 산화 처리라든가 그 구성성도 좀 다르는 거고, 다른 가운데서도 유난히 이제 작가들 표현하면 점성이 뛰어나다는 거였거든요. 그 조건이 이제 이싱은 이제 그러니까 태호 주변에, 태호 바로 옆에 있고 양자강이라고 부르는 장강의 하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사라는 광물질은 석회석이라는 광물질하고 이제 공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바다였고, 그래서 이제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서 된 게 이제 석회석이라면, 그런 성분들이 있는 곳에 자사의 돌도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자사가 나는 것은 언젠가 바다였던 것이죠. 근데 동시에 이 시행은 이 육지 영역과 바다 영역의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그게 공존이 가능했고, 그리고 동시에 장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 습지가 또 공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 덩어리라는 건 이야기가 언젠가 이렇게 불에 의해서 솟아났을 거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다 습지가 있었을 거고, 또 민물 습지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수억 년, 그러니까 퇴적해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그 유난히 점성이 뛰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시에서 이 자사라는 재료가 일찍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싱은 7000년부터 도자기가 발전해 왔다고 그랬으니까, 토기류부터 토기, 도기, 자기로 그런 과정이었으니까는 이 자사 재료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던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남송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질적인 조건이 좀 독특했고, 그러니까 민물 습지와 바다 습지를 중충적으로 퇴적되어 온 지질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발달된 그 토기, 도기, 자기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게 재료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 쓰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남송식의 어떤 스님이 그 자사가 처음 발견된 산이 황룡산이거든요. 그래서 황룡산 주변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귀사세요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그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황룡산 꼭대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황룡산에 이런 자사 광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노천에 드러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바람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풍화가 됐겠죠. 풍화가 돼서 떡이 돼 있는, 그래서 자사 이 돌덩어리가 이미 풍화가 돼서 진흙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흙처럼 됐기 때문에 진흙니자에서 자사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광이 자사니가 돼 있는 것을 가리키고, 사람들이 그랬다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귀하게는 못하게 하더라도 부하게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가 거기 이미 도자기의 어떤 발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뛰어났으니까 그걸 이제 도자기 재료로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말로 널리 활용이 돼서 사람들이 자사를 다른 별칭으로 부기토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설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자사라는 돌덩어리가 도자기 재료가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